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 안녕하세요. 옆집 언니들의 꿀팁 수다, 꿀수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배당주에 대해 알아봤어요. 기억나시죠?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더 봐주시고요. 오늘은 계속 이어서 배당 수익률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배당주 또는 고배당주를 구분하기 위해 배당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배당 수익률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미국 리츠 중 배당 귀족주라고 불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 1969년부터 596번 연속 월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리얼티 인컴이에요. 이 리얼티 인컴의 경우 월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인 연간 배당금을 보면 주당 2.81달러죠. 그 2020년 12월 2일 리얼티 인컴의 종가는 60.78달러이니까 약 1년 배당 수익률은 4.62%가 나와요. 이 4.62%라는 수치가 과연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실감은 안 되는데요. 우선 예적금 이율보다는 높네요. 요즘 1년 만기 예적금 이율이 1%대잖아요. 그거보단 당연히 높은 것 같고, 하지만 투자하는데 예적금 이율보다 높다는 건 매력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요즘 핫한 부동산하고 비교해 볼까요? 그 부동산 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 비교하는 건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와 비교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월세 수익률을 내는 투자의 대표적인 부동산은 오피스텔을 꼽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강남 오피스텔과 리얼티 인컴의 주식을 비교해 볼까요? 흔히 수익형 부동산과 배당주의 비교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우선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란 들어간 돈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 수익률을 구하는 건 구하려면 총 들어간 투자금은 매매가 빼기 대출 빼기 보증금으로 보고, 수입은 월세 수입에서 이자를 차감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럼 강남 오피스텔의 요새 월세 수익률이 얼마나 될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제가 네이버에서 강남역 원룸 매물로 이제 월세 수익률을 좀 구해봤는데요. 일단 매매가는 2억 9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이 정도의 오피스텔 월세가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투자니까 이제 가능한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아서 매입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요새 이 물건의 경우 시세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매매가 빼기 대출 금액 빼기 월세 보증금이 총 투자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자본금은 약 7,7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그럼 투자 수익률은 월세 빼기 이자로 계산하면 이자율은 2.8%로 가정을 한다면 연 이자가 568만 원이 나오고 또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511만 원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연 수익률은 6.6%가 나와요.
이건 시뮬레이션 계산이니까 이제 리얼티 인컴의 배당 수익률과 강남 오피스텔의 월세 수익률은 이렇게 배당 소득세, 임대 소득세를 고려하지 않은 세전 수익률로 계산해 봤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세금의 경우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부동산은 보유세를 내야 되고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도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요. 네, 배당주의 경우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요. 해외 주식의 경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그럼 월세 수익률이 6.6%로 배당 수익률보다 수치상으로는 좀 높게 나왔지만 주택으로 임대했을 경우는 이미 투자자가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요즘 주택에 대해서 보유세가 높아졌으니까 실제 오피스텔 수익률은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오피스텔의 경우 사실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조금 짧은 편인데요. 그때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한다고 하면 사실 턴오버가 좀 너무 심해서 그때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계속 발생하고요. 또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을 단순하게 수익률 숫자로만 비교해 보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각 자산의 특징을 장, 단점을 잘 구분하셔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장점 먼저 볼까요? 사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건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월세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보다 떨어지는데 왜 자산가들이 못 사서 안달일까요? 바로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핵심 입지 수익형 부동산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요. 강남역 주변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것들은 많이 지을 수도 없고 또 핵심 입지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핵심 입지 부동산은 매매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낮게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지가 뛰어날 경우는 월 수익뿐만 아니라 추후에 엄청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각종 개발 계획 호재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점도 있죠. 그리고 매매가가 작고 월세가 높은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수록 내가 투입한 금액, 그러니까 즉 자기 자본의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물론 부동산의 단점도 있어요. 그 요새 실물 경기가 위축되고 있고 또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또 배달 업종이 이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의 경우 공실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또 세입자를 상대해야 되는 감정 노동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요새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책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단점이겠죠? 그럼 배당주의 장점을 볼까요? 배당주의 경우에는 소액으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단 아까 보셨다시피 그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자기 자본금이 7,700만 원으로 굉장히 컸죠. 그 배당주의 경우 자기 자본에 맞춰서 투자금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배당주의 단점은 뭘까요? 당연히 배당주도 단점이 있죠. 그 레버리지가 불가능해서 온전히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배당주 또한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가 있고 또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겠죠. 네. 정리해보면 배당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복리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굳건한 종목에 투자한다면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꿀수다의 전업주부 퇴직금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배당주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조금씩 조금씩 우리 퇴직금을 위해서 소액으로 10년, 20년 뒤에 목돈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배당과 배당주가 뭔지, 또 배당 수익률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미국 배당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